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줄인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국회의원 50명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야당에서 비례제를 악용하고 가짜뉴스를 뿜어낸다라는 건데요.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일 것이고 야당에서 비례대표제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어디 답해봐라입니다. 민주당이 답할 수 없는 이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배후 세력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발표한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 시 무공천 등에 이어서 네 번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제 축소 내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의원 수를 300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도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곳 인천에서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아주 핵심 공약을 인천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인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인천이 핵심 중에 핵심 인천 상륙작전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그 한마디입니까?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를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어요.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법안을 내겠습니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186개의 특권 중에 상당수가 돈이에요. 돈. 국회에 들어가는 돈 줄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줄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보좌진 줄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해체되면은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원내대표와 말을 나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지만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얘기할 때 모 전직 당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까이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대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실제로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에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그것으로 정치와 국민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직능자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지금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합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에서 이목을 끌었던 지역 맞춤형 메시지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아주 오랫동안 교통격차, 주거환경의 격차가 있던 인천역, 구로역이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에 밀집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서 화요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책 중 하나인 정체 지역 중 하나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면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 지상부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녹지 공간 및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인천 주민들의 강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은 13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험지로 분류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면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아닌다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있고 그 한 분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을 누비면서 진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우린 보통 할배라고 하죠. 할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개인 인기가 올랐어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가 20몇 %였었는데 선거를 해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별 의미가 없다. 솔직히 전국을 돌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이 변화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직적인 관계 아니라고 얘기했고 예전부터 검사 시절부터 그런 관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기는 거죠. 비대위원장은 나만 해야 돼. 할배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사실 그동안 비대위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변화 없었잖아요. 퇴행했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례대표 폐지하고 국회의원 50명 줄여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로 변화시키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